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50주차 12월 11일에서 12월 1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자체 문제로 인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통령실 직속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 제2당으로서 무기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과 대통령실 의중을 반영한 혁신이나 김기현 대표 체제 사이의 동상이몽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 받는 것 외에는 현재로는 대통령 국정 문제나 당 혁신에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혁신이나 정치 개혁에는 무관심한 상황이고 오직 이재명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여야 다수 정당, 유권자 전체의 60% 지지만 가지고 있는 여야 다수당이 유권자의 40%를 배제한 채 이런 현재의 선거 제도를 악용해 권력을 나눠먹는 형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문재인의 김명수냐 윤석열의 조희대냐가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런 재판이 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조희대 씨는 이미 이 재벌과 관련된 판결에 재벌에 굴복한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찰 윤석열 검사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공언이나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자기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국민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국제정보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집행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법, 독재정권과 자본의 착취에 맞서 투쟁하다 고문사, 행방불명, 의문사, 착취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한 열사들에게 운동권 셀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열사들을 죽인 공범자들이 바로 이 민주화 유공자법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통일부 일본 사인에서 차려받고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취재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거나 그들을 지원한 시민단체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짓이고 통일부가 국정원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직급이나 계급이 높은 것은 주렁주렁 계급장이나 훈장을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과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도무지 우리나라 군대의 장성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예산 부족 상황은 재벌 부자 감세로 인한 긴축 예산으로 예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본 언론은 세금 감면과 공업 투자 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계급적인 문제, 계급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금리 연동에 금리 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금융 수탈이 일반화된 핵심 원인은 국채은행의 민영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금융 공동성에 입각해 영업 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요즘 시중은행은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구글 등 세계적인 IT, 빅테크 업체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IT나 빅테크 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용자 수가 수천만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약자로서 위치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갑질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임으로써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 유지 보수 업무가 분리된다면 민영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노조는 KTX와 SR이 경쟁 체제는 정부의 주장 허구다라고 오래전부터 SR 수서 고속철도의 합병을 요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은 불법이죠. 대기업과의 경쟁 살아남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의 값싼 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산업전력이라는 이름하에 재벌 대기업에 더 값싼 전기를 공급한 결과 누적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 특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공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추구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규제, 통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관광은 단지 개인의 여행을 넘어 문화, 교류와 민관 외교 측면이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이 훨씬 많아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내 관광객 수를 늘리겠다, 2배나 늘리겠다, 이런 발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대한민국 헌법 구성부터 국민의 권리가 국가 권력 체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인권을 유리하는 권력은 주권자인 민이 이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교육은 수능 문제 난이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대학 등록금 포함 학비 전액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 문제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방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LH 혁신안이 민간의 개발권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주택의 공공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 및 의료인을 양성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나 오지, 그리고 의사가 부족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의사를 양성한 후에 국가가 발령을 내서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임금 역시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진료 시간을 단축하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노인 비혼율 OECD 국가 1위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재산과 소득에 따른 과세를 통해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에 불합리한 세제가 많습니다. 복지 혜택도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제도는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학력, 시험, 취업에 짓눌려 현실에 도피한 고립 청년들이 늘어나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고, 7, 80대 부모가 5, 60대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사회적 현상과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유튜브가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생률 관련해서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모든 환경 문제는 인구 문제다.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사람답게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로 출생률 높이는 것은 지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출생률 높이는 모든 정책과 담론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복지비를 줄일 그런 노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파업 손실이라는 단어는 매우 허구적이며 자본의 눈속임 이데올로기입니다. 초과 착취당하는 노동 시간과 비교할 때
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직장만이 아니라 육아를 비롯해 가사일까지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일하러 다치기 전에 휴식과 휴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객이나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예절교육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산재 처리까지 되는 상황이니 노조나 회사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는 노동과 자본 간 계급적 문제입니다. 산재 예방으로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발동, 안전시설, 인력 채용, 그리고 안전관리원 배치 등 결국 매출액 일정하도록 할 경우 기업의 총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윤 극대화에만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미국이 민주당 정권처럼 북중러대 한밀 신냉정 체제를 고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던 트럼프가 집권해 5년 전처럼 북미대 협상을 통해 북핵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던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지구적 비핵화 운동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었습니다. 무책임하게 한밀 신냉전 체제에 발을 딛고서 30년간 주요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을 도외시한 결과 핵심 자원 확보 등 심각한 경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50주차 주간 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